자, 이번에는 2010년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0년도에 4번 버털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상담 이론에 적용한 개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그 문제 풀이 때 내긴 내겠지만 그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지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그 객관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였죠. 물론 문제 풀이 때 특수한 개념 지금 설명드릴 것만 내긴 낼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기읍 각 체계는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이다. 뭐요? 우리 보통 그 전체 게슈탈트도 그렇고 합 이상이죠. 합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무슨 더하기 빼기도 아니고 인생사가 사람 감정도 더하기 빼기가 아니죠. 자, 니은의 가족 체계는 일반적인 규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디귿의 가족 체계는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의 가족 체계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미음의 순환적 인과관계보다는 직선적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4번에 미음 예시를 2014년도 기출 우리 좀 이따 할 건데 2014년도 기출 11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베이트슨의 의사소통 이론에 따라 명호가족의 호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아들 그리고 아들을 때려요. 그쵸? 그 아들을 때리고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또 이제 또 가정에 무관심하고 엄마가 날 때려 패니까 아들이 또 거짓말하게 되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명호의 호소를 보면은 엄마가 때리니까 매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엄마의 호소는 명호가 거짓말하니까 때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는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가정에 무관심하게 된다. 그래서 뭐 아빠 빼고는 어떻게 해요? 엄마 매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엄마는 거짓말하니까 때리고 계속 꼬리를 무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순환적 인과관계와 마침표가 답이었는데 단답형이었는데 요거를 보면 순환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틀렸습니다. 직사적인 인과관계 아니죠.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뭐 또 이 예시 말고 맨날 나오는 예시 뭐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랑 부부가 부부 상담을 왔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먼저 말합니다. 이 인간이 맨날 새벽 4시에 들어와요. 술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남편은 뭐예요? 아내가 집사람이 완전 잔소리 대마왕이어서 집에 들어가면 잔소리 폭격기예요. 내가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잖아. 이러면 이제 와이프가 당신이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으니까 내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남편이 당신이 그렇게 잔소리하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순환적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미음을 빼고 그다음에 기획은 가족은 단순한 특성의 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버털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버털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에 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기출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죠.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 얘기하면서. 자, 일단 버털람피의 일반 체계 이론 모든 책에서 에어컨에 비유를 합니다. 모든 교보의 책들과 모든 교수님들이 에어컨에 비유를 하죠. 참고로 전 추위를 잘 타요. 그래서 전 항상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해 놓습니다. 28도는 사실 좀 체감으로 덥고 보통은 관공서가 24도예요. 관공서 대학기관이 24도 정도로 알고 있고 저는 24도도 추워요. 26도랍니다. 그럼 이 에어컨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이 에어컨은 처음에 요즘에 뭐 지금 오늘이 30 체크 안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30도는 거뜬히 넘죠. 그쵸? 32도 기본입니다. 32도에 너무 더워. 그러면 32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럼 에어컨이 뿜뿜뿜 일을 하죠. 그쵸? 뿜뿜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이 가동해서 31도, 가동해서 30도, 가동해서 29도. 그쵸? 그 다음 가동해서 28도, 또 27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26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26도로 갔어요. 자, 그래서 에어컨을 한없이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설명을 할 때는 우리 그 온도 조절 안 해놨다 칩시다. 그쵸? 그냥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가게 되면은 25도, 24도, 23도, 22도, 21도, 20도, 19도, 18도 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냉동 참치가 되었겠죠. 왜냐? 뱃살이 있으니까 참치는 이제 뱃살로 먹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냉동실에 참치처럼 누워있게 됩니다. 계속 틀어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기까지라고 시간 설정이 아니라 온도 설정을 합니다. 온도 설정을 해요. 그럼 에어컨이 어떻게 돼요? 26도가 되면 지가 이제 온도 감지를 하지. 주인님이 26도에 맞추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더 뿜뿜뿜 뿜게 되면은 주인님이 냉동 참치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6도를 맞추자 해가지고 26도에서 다시 얘가 26.5도쯤 갔다가 다시 또 26도로 돌렸다가 또 26.5도, 26.8도쯤 갔다가 다시 26도 돌렸다가 지가 이제 26도보다 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지속력을 뿜뿜뿜 하다가 좀 쉴까 했다가 또 이제 온도가 내가 쉬었더니 또 온도가 올라가면 또 뿜뿜뿜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쭉 갈 때가 정적 피드백입니다. 쭉 갈 때가. 그래서 제가 행동주의 상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그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의 정부에 있어서 도덕적인 관념을 넣지 마세요. 그냥 정이라 함은 플러스의 개념입니다. 부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개념이지 감은 정은 좋은 거고 부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빚이 많아, 그쵸? 제가 빚이 많아요. 이거 우리 감은 과일이다 했죠? 감은 과일이다 했을 때 감분극, 과분극이죠.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빚이 30억이 있어요. 제가 빚이 30억이 있는데 빚이 줄어드는 마이너스라도 좋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빚이 30억이었는데 빚이 줄었어. 내가 갚을 돈이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이만큼 갚았어. 다 갚으면 내가 이제는 빚쟁이에서 떠나는 거야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땐 줄어드는 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빚의 마이너스는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정적이죠. 그럼 얘가 이제 26도에서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 주인이 참치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온도를 갑자기 붕 하고 띄우잖아요. 왜냐? 온도를 조금 띄워야 다시 지가 뿜뿜뿜 일을 해서 계속 그 26도를 오르락내리락 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플러스로 일을 하다가 에어컨이 잠시 쉬어. 붕붕붕붕붕붕붕붕 일하다가 이제 25도쯤 갈 때 되면 일을 안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27도 가까이서 26.5도에서 27도 되면 또 붕붕붕붕붕붕붕붕붕 일을 했다가 또 25도, 24도 가려고 그러면 또 그죠? 그땐 또 마이너스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적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이제 가족 상담에서 우리가 외우려고 대사를 하나 제가 치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굉장히 자꾸 여러분이 정이랑 부가 들어가면은 좋은 거 안 좋은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내가 없앨 거니까 첫 번째 줄에 가족 체계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평형의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에어컨처럼 계속 26도를 맞추고 싶은 평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개방체계에 속하죠. 자, 에어컨도 이제 뭐예요? 끊임없이 이제 바깥 온도가 유입이 되면 또다시 올라갔다가 내리고, 그쵸? 온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너무 추워지면 다시 온도를 올리고, 바깥 온도를 들어오게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6도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원들과 환경 사이에도 입력 또는 출력이 반복되는 피드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피드백은 되돌려지는 정보가 계속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자, 정적 피드백은 계속 같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방향, 그쵸? 말하는 거고, 부적 피드백은 되돌린 정보가 더 이상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적 피드백은 방향을 거꾸로 돌려주는 걸 말하는 게 부적 피드백이지, 절대로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의 나쁘고 좋은 거를 뒤엎을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제 예를 들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나쁜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쁜 거, 정적 피드백이 또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제발 그런 그 도덕성의 개념은 정부에서 빼주세요. 정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아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어른들은 알면서 속아 넘어가 주죠. 그렇죠? 뭐예요? 저는 아직 아기를 안 키웠지만 우리가 아기들이 보통 TV 또 이제 애기 키우는 프로그램 보면 애기들이 몰래 초콜릿 먹어놓고, 그쵸? 몰래 초콜릿 다 묻어서 막 손이랑 초콜릿 입에 다 묻혀놓고 엄마가 와서 누구야 초콜릿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어. 여기 초콜릿 다 묻혀놓고 막 손에 다 초콜릿 다 묻어서 안 묻었어 하죠. 그쵸? 근데 엄마가 4살짜리 애가 초콜릿을 먹고 안 먹었다는데 이놈의 새끼들도 거짓말해 막 하진 않잖아요. 그쵸? 웃죠 그냥 이러면서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입가에 초콜릿이 붙어 있을까?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면 어른들은 알면서 속아 넘어가 줍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계속 거짓말을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호되게 야단치는 게 부적 피드백이에요. 그렇죠? 호되게 야단치는 게 부적 피드백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보세요. 이처럼 부적 피드백이란 한 개인이 가족 규범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적 부적을 여러분이 이제 외우게 하려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외우려면 이제 이 한 문장을 외워주세요. 그렇죠? 제가 근데 그 서술어를 모르겠는데 서술어를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할게요. 자, 계속 같은 방향이 뭐냐면,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TV나 드라마 특히 가족 드라마에서 이 문장은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죠. 오냐 오냐 했더니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이런 문장 들어보셨어요? 오냐 오냐 했더니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라고 하면서 혼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뭐가 있었어? 또 다른 색깔로, 자, 오냐 오냐라는 거를 2번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살면서 오냐 오냐 했겠죠? 오냐 뭐 한 번만 했겠어요? 오냐 뭐 보통 뭐 오냐가 뭐 사투리인지 뭐지 모르지만 또 이런 문장도 있죠. 그죠? 잘한다 했더니 이게 끝까지 이러네 이런 말 있죠. 그쵸? 어쨌든 근데 저 오냐 할게요. 오냐 했더니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라는 문장을 한다면 살면서 오냐를 많이 해준 거야. 오냐 했더니 어떻게 부적 피드백으로 이제 그만해. 이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이 말인즉 뭐예요? 하지만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해. 그쵸? 그만해. 응? 오냐 했더니 이게 진짜 지 잘난 줄 알고 이제 그만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오냐를 하는 거야. 오냐 또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이거 안 좋은 오냐예요. 그쵸? 거짓말에 지금 오냐 해준 거잖아. 오냐 하는데 뭐예요? 이제 그만해 라는 마이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냐의 플러스 방향으로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해 라는 거꾸로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적 피드백, 부적 피드백이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고 문제 풀이 때 안 할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버틀람피 일반 체계 이론 설명이 되겠고, 그러면 니은디 글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그렇죠? 일반적인 규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일반적인 규칙이란 게 이 에어컨처럼 가다가 오다가 하는 게 일반적인 규칙이다 라고 버틀람피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만해 라고 하면 전체의 변화가 뭐예요? 얘가 이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막 깝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사람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개과천선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 뭐 못된 놈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걔한테 먼저 뭐 벌을 줬더니 이제 개과천선해서 사람이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바로 개과천선하는 경우가 이제 부분의 변화가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변화를 추구한다. 아까 말했죠. 26도를 추구하려면, 이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에어컨이 26도를 쫙 맞추겠어요? 26도, 아까 말했죠? 막 일하다가, 그쵸? 28도부터 뿜뿜뿜뿜 일하다가 26도가 되면 24도 되려 그러면 뿜 일을 안 해요. 그쵸? 다시 27도가 되려면 또 뿜뿜뿜뿜 일을 하죠. 그쵸? 그래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변화. 어쨌든 뿜 일을 안 했고, 다시 또 뿜뿜뿜 일을 하고, 또 뿜 일을 안 했고 하죠. 그래서 변화를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주관식으로서 나오기 힘들었던 문제였고, 이 피드백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지선달 내도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개념이라서 그냥 우리가 단지 이제 오냐오냐 했더니 머리 끝까지 올라가려고 한다 하면서 한번 걔를 확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도 있죠. 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되게 좀 만만하고 깝죠. 그래서 좀 보고 있다가 네가 어디까지 깝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선을 넘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해요? 사람이 대인관계라면 평생에 이 말을 한번 쓰죠. 걔가 선을 넘었다. 걔가 도를 지나쳤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 도를 지나치고 선을 넘었을 때에는 어쨌든 그 상위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 한번 가잖아요. 그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10년에 10번. 다음 그림은 전문 상담교사가 영수의 상담 과정을 작성한 가계도입니다. 자, 맥골드링 누구의 제자? 보엔의 제자. 그래서 가계도는 보엔 거죠. 물론 뭐 맥골드링 거지만, 그쵸? 보엔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우리 보엔의 가계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176페이지. 자, 어머니는 별거 후 사망했습니다. X 되어 있죠. 그쵸? X 되어 있고, 위에 66에서 2006. 사망이 맞고요. 66이죠? 66에서 06이라고 하면 1966년도에 태어나셔서 2006년도에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 2번 띵가뽕하고 맞는 것부터 할게요. 영수는 3번에 가족들과 소원한 관계. 자, 아까 자, 여기는 민우치는 이게 뭐였어요? 이거 말고, 이거 명료한 거 말고 민우치는 이게 뭐였어요? 민우침만 쓰는 단어. 이 단어는 민우침만 쓰지 가족 상담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단어를 쓰지 않아. 애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민우친의 전매 특허예요. 그렇죠? 보에는 뭐라고 써요? 물론 민우친이 보엔 다음이에요. 그 세대는. 자, 보에는 이거 뭐라고 해요?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원한 관계. 점선 있죠? 점선이 있으니까 소원한 관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아버지와 누나는 융합된 적대관계. 자, 아까 민우친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이게 갈등. 근데 아까 보엔에서는 이게 뭐였어요? 우리 정서적 단절이란 개념이 보엔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절.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갈등이란 단어는 또 안 쓰고 어떤 걸 써요? 요거 적대. 근데 아까 세 줄은 여기는 융합, 저기는 지나친 밀착이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섞이면은 적대 융합이 맞아요. 이 둘이가 약간 짜파구리처럼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합한 것처럼 요 둘이가 합쳐지면 적대 융합이 되죠.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영수 외할머니 컴퓨터는 삼각관계. 삼각관계. 아까 뭐 제가 양육권 얘기하면서 우리 딸 아들 내 거야 하는 것처럼 제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죠. 이미 설명 예전에 다 했죠. 뭐 컴퓨터도 돼, 취미도 돼, 쇼핑도 돼, 그 다음에 뭐 낚시도 돼. 또 뭐 있겠어요. 뭐 아이는 컴퓨터, 엄마는 쇼핑, 아빠는 낚시. 뭐 또 남자들한테 유명한 거 외도,
그다음에 뭐 남자들도 여자들도 상관없는 게 이제 유니섹슈얼한 게 또 뭐 술, 물론 뭐 외도도 여자도 하지만 그냥 사랑과 전쟁 기준으로 많이 나오는 횟수로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 물건도 되고 다 됩니다. 취미도 됩니다. 그래서 영수와 외할머니 삼각관계 컴퓨터는 삼각관계가 맞죠. 그러면 보면은 외할머니는 지금 컴퓨터를 어떻게 적대 저놈의 컴퓨터 적대랍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영수와 컴퓨터는 아까 뭐였어요? 친밀한 관계. 나는 컴퓨터 없이 못 살아. 그쵸? 그 다음에 할머니와 영수의 관계는 점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소원한 관계. 그래서 삼각관계 맞아요. 자, 이번에 동맹관계가 아니라 동맹관계가 아니죠. 동맹관계는 제가 문제 풀이 때 또 하려고 그랬는데 제유, 민우친 갑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그 문제 풀이 때 좀 적게 하면 되죠. 그쵸? 자, 제유에는 3마리가 있습니다. 2마리가 있죠. 크게 2마리. 연합과 동맹이 있습니다. 자, 연합은 또 2개로 나뉘어져요. 안정연합과 우회연합. 안정연합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에 연합국이 있었을 때 야, 우리 둘이 합해서 저 나라 칠래? 저 나라 쳐서 영도 하면 우리 둘 다 반반 너나 가지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한 나라를 치기 위한 제3자에 대항을 하는 거고, 자, 우회연합은 나도 이제 알러지 시작했네. 자, 우회연합은 제3자를 얘랑 같이 연합해서 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먼저 유럽국이 야, 내가 그냥 너한테 그냥 임금님 기는 당나귀 하는 건데 쟤네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 우린 그럼 뭐 먹고 사니? 넌 어떠니?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너무나 저 나라 때문에 못 살겠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민을 토로, 그쵸? 심정을 토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랑 나랑 합해서 쟤를 치자는 아니야.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다. 너라도 내 얘기 좀 들어줘 하는 것이 우회연합이 되겠죠. 동맹은 일단 제3자가 치고 싶은 제3자가 없어요. 치고 싶은 제3자가 없어요. 동맹은 뭐냐면 이거 내가 문제풀이 때 내려고 그랬는데 뭐 어차피 연달아 보시고 문제 풀고 이거 보실 거니까 어차피 답을 모르겠네요. 그렇죠? 답을 모르게 원해요. 저는. 왜냐? 여러분이 틀리면 그 틀린 거를 충격을 뇌가 받아요. 뇌는 충격을 받아야 공부해. 근데 그 충격을 받는 게 뇌가 스트레스로 인지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르니까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동맹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미 문제를 냈는데 동생한테 야, 너 용돈 올리고 싶지 않냐? 그러면 동생이 나도 용돈 모자라. PC방 갈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데모해서 용돈 좀 올려달라 그러자. 엄마 아빠를 밀어내자는 게 아니야. 그쵸? 엄마 아빠를 밀어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둘이서 동맹을 해서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용돈을 좀 올려보자 라는 내용인 거죠. 그쵸? 그래서 동맹은 제3자 누구 한 명 치고 싶은 제3자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 왜 이렇게 하다가 됐죠? 동맹관계, 그쵸? 근데 이제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왜 동맹관계가 아니냐면 지금 영수는 가족이랑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 그쵸?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컴퓨터를 싫어해. 그쵸? 이 할머니는 컴퓨터 싫어하는데 할머니가 싫어하던 말던 난 컴퓨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할머니는 너는 할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면서 컴퓨터만 붙들고 앉아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머니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난 컴퓨터랑만 놀래.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가 끼어들기 때문에 동맹관계가 안 되고 삼각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랑 연락하기 싫어. 난 컴퓨터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삼각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맹관계 아닙니다. 동맹관계를 만들 때에는 제3자가 없어야 되는데 여긴 지금 할머니가 끼어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2010년 22번. 보엔의 가족정서 체계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러면 다 옳은 거니까 이제 볼게요. 가계도 기법은 가족의 패턴을 명료화하고 가족의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아까 가족의 패턴 명료화. 아까 맨 처음에 2009년도에 몇 번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영이가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니까 친구랑 못 놀죠. 근데 진영이 어머니 얘기를 들었더니 진영이 어머니도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래서 진영이의 외할머니도 옛날에 집에 혼자 있을 때 나도 옛날에 못 그랬다. 못 놀았다 하는 건 뭐예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감정의 패턴 반복 맞습니다. 2번 코칭 기법은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정서적 상호작용 과정과 개인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코치 우리 보통 축구감독 코치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3번 과정질문 기법은 가족 구성원이 문제에 대한 지각과 관계 유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이 과정 질문도 제가 말할 건데 문제 풀 때 말할 건데 특정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문장엔 제가 원하는 단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4번 나 입장 기법은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역시 제가 원하는 단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자, 5번에 치료적 삼각관계 기법은 치료적 삼각관계 기법 같은 말 뭐예요? 치료적 삼각관계 기법 같은 말 탈삼각관계 기법 같은 말이에요. 기법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 동작, 감정 표현 등을 따라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탈삼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탈삼각관계 기법은 뭐냐면 아까 그런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왔어.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하죠. 왜 이혼하러 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얘기하죠. 아내가 얘기하죠. 이 인간 새벽 4시까지 술 처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남자는 또 뭐래요? 이 여자 집에서 잔소리밖에 안 해요. 내가 이 집구석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납니까? 자, 아내와 남편이 남편 술 먹는 것 때문에 열받는다고 하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해서 짜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 남편은 아내에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패턴이 나와서 둘이 계속 싸워요. 그러면 누가 나타납니까? 네, 우리 사랑과 전쟁에 보면 신구 배우님이 출동합니다. 그렇죠? 신구 배우님. 이건 우리끼리 외우는 거니까 절대 외우지 말고. 자, 신구 배우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신구 할아버지 나타났겠네요. 신구 할아버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렇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근데 뭐하고 4주 후에 뵙겠다 그래요? 이 둘을 중재를 신나게 하고 이 중재하고 4주에 뵙겠다는 거죠. 4주에 뵙겠다는 게 그때 도장 찍어주겠다가 아니라 그때 또 한번 중재를 하겠다. 근데 내가 오늘 가운데 끼어서 너네 둘이 얘기를 내가 듣고 너네가 둘이 맨날 감정적으로 싸우니까 뭐예요? 제발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 응? 너는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듣고 그거를 너한테 물어볼게. 너도 나한테 얘기해. 왜냐? 이제 서로 이 인간이 저 인간이 이러면서 막 이 여자가 저 남자가 막 이러고 있죠. 그쵸? 이 인간이 막 하고 있는데 남편은 또 이 여자가 저 여자 합니다. 그쵸? 감정적으로. 근데 만약에 신구 할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말하라고 그랬어. 자, 남편 나에게 얘기해봐요 그랬는데 아니 이 여자가 못합니다. 그쵸? 남편이 원래 하던 대로 아니 이 여자가 신구 할아버지 일단 여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 아내도
보통 그 인간은 이제 이 인간이 할 때는 남자, 여자 다 쓸 수 있어서 신고 할아버지한테 또 아내가 이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감히 신고 할아버지한테 이 인간이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내도 신고 할아버지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전업주부인데 남편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술 먹고 완전 막 집에 토하고 맨날 그런단 말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고 할아버지한테. 그럼 또 이제 남편이 신고 할아버지한테 아니 요즘에 경제 상황이 힘들잖아요. 우리 회사도 힘들단 말이죠. 사람들이 맨날 잘려야 되고 누굴 잘라야 되고 저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하는 거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고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둘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감정, 반사, 행동을 합니다. 감정 반사예요. 나 기분 더러워. 무슨 소리야? 나도 네 기분 더러운 거 받고 내 기분 더러운 거 2배 더. 하면서 이제 서로 계속 감정 반사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신고 할아버지가 나에게는 두 분이 감정을 나한테 못 던질 것 같으니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니까 저한테 인지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라고 끼어드는 것이 지금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죠? 탈삼각관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삼각 기법도 아니고 탈삼각관계 기법은 사랑과 전쟁의 신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구 할아버지가 4주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4주에 요 탈삼각관계 자꾸 기법까지 가니까 삼각김밥으로 되는데 어쨌든 신구 할아버지가 4주에 뵙겠다고 하는 게 중재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관계인데 삼각관계 맞아. 그래서 어떤 삼각관계야? 그렇다고 막 아내가 신구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신구 할아버지는 아내를 좋아하고 뭐 이 남자는 이 남자 짝사랑하고 이런 삼각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치료적 삼각관계. 그래서 치료적 삼각관계인데 치료적 삼각관계라고 하고 이제 이게 영어로 테라피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왜 테라피라냐?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 상담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리학과는 의사가 물론 정신과 의사 따로 있고 우리 심리학과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치료라는 말은 잘 못 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상담이란 단어를 쓰죠. 그래서 치료적 삼각관계 더럽고 앵꺼서 못 써주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탈삼각관계를 쓰는 겁니다. 우린 탈삼각관계 씁시다. 치료라고 하기에는 뭔가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나도 정신과 의사 아닌데 나도 치료로 말 쓰기 싫어. 그래서 탈삼각관계. 그래서 이 내용은 뭐예요? 자 그래서 탈삼각관계 기법은 제가 신나게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신구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죠? 신구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말합니다. 자 감정 반사 행동하지 말고 나에게 to me 어떻게 해라? 이성적, 인지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 인지적.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이성적, 인지적 감정은 좀 빼고 그쵸? 누가 나보고 감정 쓰레기통 하라 그랬지? 나한테 감정 던지지 마. 이성적, 인지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탈삼각관계 기법이 되겠고 또 이제 그 사랑과 전쟁 안 보신 분 없죠? 신구 할아버지가 항상 그래서 그때 뭐 새벽에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남편이 또 토하면 와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죠. 그게 바로 과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삼각관계에서 어떻게 쓰고 싶은데 영어 쓰고 싶은데 요즘 안 쓸래. 저 사용을 합니다. 뭘 사용해? 사용합니다. 뭘 사용해? 과정 기법을 사용합니다. 과정 기법을 과정 질문을 사용을 합니다. 신나게 질문으로 말해놓고서는 그래서 이 과정 질문이 어떤 거 있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남편이 토하고 아파할 때 와이프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라고 묻는 거죠.
하고 이 내용은 뭐예요? 가족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 동작, 감정 표현 등을 따라하는 거. 따라쟁이 따라. 자, 그래서 요거는 2017년 원래 할 거였지만 2017년 3번 문제, A형의 3번 문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전문 상담교사가 영수의 가족에게, 아까도 영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수의 가족에게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 이론을 적용한 상담 추가록이다. 밑줄진 부분에서 전문 상담교사가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아내가 영수의 양육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담교사, 그렇군요. 아버님께서는 영수 어머님이 자녀의 양육에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략하고 어머니가 얼굴이 상기되고 목소리가 커지며, 남편은 제가 아이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도 죽을 맛이에요. 제가 슈퍼우먼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상담교사가 큰 목소리로, 더 큰 지금 제 목소리도 충분히 큰데 더 크게, 남편이 아내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면 아내는 죽을 맛이지요 하면서 따라했어. 그쵸? 따라했잖아. 슈퍼우먼이란 단어 많이 쓰세요? 전 사실 지금 이거 읽을 때만 쓰지 제가 태어나서 제가 슈퍼우먼이라는 단어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면 아내는 죽을 맛이지요 하고, 어차피 그 아내가 뭐였어요? 저도 죽을 맛이에요. 제가 슈퍼우먼은 아니잖아요 했으니까 상담교사가 따라한 거지. 따라쟁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밑에 정답은 모방이 되겠고요. 모방의 같은 말 흉내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가족의 언어, 비언어적 행동, 제스처, 억양, 얼굴 표정을 활용해 합류를 촉진하는 것으로 판토마임처럼 가족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려는 대상의 언어 사용, 동작, 언어 사용.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슈퍼우먼이란 단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단어를 쓰니까 따라하는 거지. 그래서 모방하는 대상의 언어 사용, 동작, 감정의 표현, 비유적 표현 등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바로 이게 모방의 기법이 되겠고요. 아까 2010년에 22번 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했냐면 5번이 바로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 동작, 감정 표현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민우친의 모방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석관계 기법 아닌 내용이고, 이 내용은 민우친의 모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에 23번 해결 중심 상담 이론으로 부모의 유형을 나눌 때 현기의 부모와 같은 유형의 내담자에 대한 전문 상담교사의 태도의 역할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는 거죠. 자, 그러면 유형을 안 나눠도 되겠네. 자, 이것도 역시 언어 영역 같은 문제였습니다. 언어 영역. 여러분의 그 상식,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얼만큼 되냐 하죠. 그래서 기억에 제가 좀 찝어낼 거 없는 거는 별로 안 할게요. 어차피 문제풀이 때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찝어낼 거 없는 건 그냥 여러분의 마음 편함을 위해서 그냥 풀이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또 안 풀면 또 마음에 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기억에 자녀의 거듭된 문제로 인한 부모의 좌절과 무력감을 공감해준다. 맞습니다. 뭐 딱히 이런 기본 전제는 해결 중심에 있진 않지만 틀린 문장들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얘가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이상한 구조예요. 자, 니은 일단 왜 틀렸는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불평 원인이 부모의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언급해준다. 왜 이 자녀 행동을 또 부모의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어쨌든 단어가 뭐가 틀렸냐면 니은의 불평 원인. 자, 해결 중심에서 hate,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해결 중심에서는 원인을 왜 찾는데, 그죠? 그래서 원인 싫어. 그래서 니은의 원인 때문에 안 돼. 디귿에 부모에게 자녀의 현재 문제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안심시킵니다. 뭐 이렇게 다 안심시킬 거면은 뭐 우리 상담교사 왜 있어요? 다 발달 과정에 있는 일인데,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문장이고. 자, 미음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부모가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부모를 자꾸 왜 부모를 변화시키면 애가 뭐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도 없고요. 왜 자꾸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 약간 문제 이상해요. 그렇죠?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답이 맞는 것도 리을은 해결 중심의 기본 전제가 되는데 기억은 뭐
칭찬은 칭찬을 합시다. 칭찬, 내담자의 자원과 강점에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해결 중심의 그 질문 기법에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부모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공감해주는 거 뭐 칭찬이라고 봐줄 수 있고 리을은 맞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준다라는 것이 그 밑에 해결 중심 가족 상담의 기본 전제에 몇 번에 있나요? 사소하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 된다. 5번에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써줍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준다라는 리을이 맞는 거고 문제 자체는 굉장히 별로인 문제예요. 하나도 여기에서 건지고 싶은 문장 없습니다. 2010년 36번 다음은 전문상담 교사가 영미를 면담한 내용입니다. 영미에게 적용할 이야기 치료 기법과 예시적 반응으로 적절하게 묶이지 않는 것을 찾아요. 그 예시는 그냥 읽어보시고 1번부터 갈게요. 문제의 외제야. 우울한 기분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영미를 잡고 있대. 생각이 영미를 잡고 있답니다. 그럼 뭐예요? 뭔가 어떤 생각이 내 발목을 잡고 있어. 발목 안 보이죠? 어쨌든 손목을 잡고 있어. 이거는 이 생각을 의인화시키는 거잖아요. 생각이 의인화가 되니까 나의 막 손을 잡고 막 핥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인화시킨다는 거는 뭐예요? 문제의 외제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외제 맞고요. 자, 2번이 답이니까 넘어가고 한번 먼저 풀고 넘어갈까요? 자, 독특한 결과 찾아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미의 우울한 기분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이 다 해결돼. 그렇죠? 너의 빚 30억이 다 없어지면 넌 어떨까? 빚 30억이 언제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 없어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뭐예요? 기적 지문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였어요? 관대한 척에게 얘기해. 그래서 관대한의 관이 관계성 질문, 대가 대처 질문, 척이 척도 질문, 얘기해서 얘가 예외 질문, 그다음 얘기해에서 기가 이제 그 기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결 중심의 기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빚 30억이 해결되면 어떻게 할 건데? 기적이죠, 그건. 누구냐? 이상민 씨. 빚이 70몇 억이었죠? 70몇 억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그쵸? 기적 질문입니다. 3번 새로운 이야기 강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영미를 통제한 것은 언제였고 영미가 그 생각을 통제한 것은 언제였나요? 그렇죠? 영미가 생각을 통제한 걸 부풀리고 싶어.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강화하자라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재진술을 통한 이야기의 풍부와 영미가 계속 우울해하고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영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면서 이제 재진술 리텔링 하면서 계속 풍부화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전체 이야기 다시 쓰기는 체중도 줄이고 공부도 더 잘하고 싶다는 영미의 희망을 비추어 볼 때 영미는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네 인생 이야기를 싹 그냥 갈아엎고 다시 얘기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노래 하나 외워온다는 게 깜빡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혹시 그게 랩이라서 쉬는 시간에 혹시 그러면은 내일 문제 풀이니까 제가 내일까지 한번 노래를 근데 그게 랩인데 제가 랩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치료에 너무 잘 맞는 노래입니다. 잊지 않고 꼭 랩을 제가 외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이야기 다시 쓰기가 뭐예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제가 그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조용필 씨가 어디 그 무명 배우였는데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무명 배우가 아니라 조용필 씨는 무명 배우가 아니라 무명 가수였는데 어딘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하여튼 엄청난 국민 가수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조용필 씨의 가수가 되기 전과 후가 사실 그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인품이 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노래는 똑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전체 이야기 다시 쓰기 이제 그 유명한 가수가 된 이후에 전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마음에 드는 랩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할 건데 랩을 너무 못해서 그래서 답은 2번이 해결 중심의 가족 상담의 기적 질문에 해당되는 거였고 또 이제 그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자면 이게 2010년도잖아요. 2010년도에 이 3번의 새로운 이야기 강화랑 재진술을 통한 이야기 풍부화랑 전체 이야기 다시 쓰기라는 책이 아마
그 김유숙 교수님의 책에 나왔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그 김유숙 교수님이 책을 좀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한 9년 전에 나왔던 책이라 우리가 10년 만에 강산도 바뀌는데 10년 만에 이제 책 내용도 많이 바뀌죠. 그래서 요 단어들을 요즘에 잘 쓰지 않아서 또 심지어 이게 2010년도 기출이면 보통 이 출제자들은 언제 책을 보냐면은 그해 따끈따끈한 책을 잘 보지 않고 원래 자기가 보던 책을 봐요. 그럼 2010년도에 기출을 내려면 적어도 책 출판이 2006년, 7년에 출판된 걸 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12년 전의 책이기 때문에 요 단어들을 요즘에 잘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답이 아닌 거는 좀 별로 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요거를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야기 치료는 나오는 단어 유형별로 이제 또 공부를 따로 해볼게요. 문제풀이에서. 자, 2010년에 38번. 다음 사례는 담임교사의 의뢰로 상담실을 방문한 현미를 전문상담교사가 상담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현미 가족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죠. 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시간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이 쳐지는지 설명을 너무 많이 하나요?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자, 길게.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삼각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내용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담임 선생님께서 요즘 현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염려되어서 상담을 의뢰했어. 현미가 아마 성적이 떨어져서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요? 성적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나 보네요. 했더니 현미가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재미가 없는데 집에 가도 짜증만 나고. 상담교사가 그래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현미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왕이에요. 무조건 아버지 말이면 복종해야 돼요. 휴일날에 아버지는 골프 채널만 틀어놓고 우리가 다른 채널로 돌리자고 하면 가서 공부나 하라고 해요. 그럼 엄마는 옆에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책만 보고 1등 했다고 하면서 부모님은 우리가 공부를 못하면 아마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일단 엄마 아빠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서로 약간 협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왜냐? 아빠가 야 현미 방에 들어서 공부나 해 얘기하면 만약에 이게 삼각관계가 되려면 엄마가 당신은 왜 맨날 현미 공부만 하라 그래요? 나는 우리 현미 아이돌 시킬 거야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야, 현미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아빠는 골프 봐야 돼. 방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그래 나는 맨날 책만 봐도 1등 했었어 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한패예요. 그렇죠? 한패이기 때문에 삼각관계의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삼각관계의 기본 베이스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으면 어차피 뭐 이건 탈삼각관계니까 필요 없어. 자, 삼각관계의 기본 베이스는 일단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으르렁 되고 있어요. 그렇죠? 둘이 으르렁 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피어올라요? 또 못 그리면서 불꽃을 그립니다.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서 뭐가 피어올라요? 불안과 이걸 좀 내려서 이 위를 썼을 거 그렇죠? 불안과 긴장이 슉 하고 피어오릅니다. 불안과 긴장이 피어올라요. 그러면 이 불안과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맨날 예시해서 보통 엄마가 주부가 남편보다 많으니까 내 편을 아이로 잡고 이제 아빠도 사실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한 명씩 붙잡히는 거죠. 왜냐? 이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서 불안과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어떻게 해요? 끌어들이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를 끊어도 되겠죠. 왜? 불안과 긴장을 올라가니까 낮추기 위해서. 뭐 얘기하다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동생은 상관관계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엄마 아빠는 불안과 긴장한 게 아니라 아빠가 현미 들어가서 방에 공부해. 엄마가 나는 옛날에 맨날 1등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둘이는 약간 여보 통했지? 나도 현미 공부시키고 싶었거든. 아빠도 그치? 나도 현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될 수 없어요.
상담교사, 부모님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난 모양이군요. 한미, 맞아요. 여자는 표정이 예뻐야 한다며, 나는 망했네요. 표정이 안 좋은데, 그쵸? 여자는 표정이 예뻐야 한다며, 인상도 못 쓰게 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막 할 말도 없는데, 주중에 한 번씩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해야 돼요. 또 주말에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한다며,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쵸? 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게 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자, 2009년도, 아까 2009년도 내가 던져놨는데, 에이씨, 2009년도 던져놨는데. 자, 일단, 제 기억으로 합시다. 자, 진영이가 2009년도에 첫 번째 문제에서 엄마를 집에 홀로 두고 친구들이랑 못 나가 놀겠어. 라고 했죠. 근데 그때 제가 말했죠. 그땐 나가 놀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청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같은 말, 사춘기를 둔 자녀를 가진 부부의 6가지 특징 중에 몇 번째 랭킹이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번째 중에 한 4번째였나요? 5번째였나? 또래 관계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에는 또래 관계를 가지게 해야 돼, 부모가. 그쵸? 그게 부모의 임무야. 친구들 만들어주고, 친구들이랑 연락 잘하고 하게, 친구들이랑 놀게 하는 게 부모의 사춘기를 가진 부모의 의무인데, 이쯤 애들이랑 못 놀게 하고 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상담교사가 현미는 그렇게 답답하고 짜증이 났었는데 어떻게 견뎠어요? 물었더니 현미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하고 거의 말도 안 하고 엄마와는 밥을 달라고 할 때만 이야기를 해요. 학교 생활이나 친구 이야기는 동생하고만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획에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여보 통했지? 나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삼각관계 안 됩니다. 삼각관계 되려면 둘이 좀 불안하고 긴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야 돼. 니은에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가족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아까 제가 단어 틀린 건 아닌데 잘못 적은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다행히. 자, 가족. 근데 바꿔줘요. 가족, 규칙, 가족, 신화. 얘는 좀 집에 가고.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시험에 가족 신화와 가족 규칙을 구분하라는, 그러니까 문장을 놔둬놓고 이 문장이 가족 신화일까 아니면 가족 규칙일까라고 묻는 문제는 나오기 힘들 거예요. 나오기 힘들 거고, 제가 참고로 가족 추가한 프린트 있죠? 그 추가한 내용들의 가족 신화 다 문장 이따만큼, 진짜 이따만큼 모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모았냐면 시중에 책 6권을 사가지고, 그쵸? 시중에 가족상담 책 유명한 거 6권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가족 규칙 전부 다 모았어요. 그쵸? 전부 다 모아서 타자로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수들이 이미 책으로 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거 가족 신화였어 말하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 규칙은 가족의 행동을 규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금 9시를 넘기지 마라. 밥 먹고 손 씻고 밥 먹어라. 그쵸? 그리고 아빠가 얘기할 땐 끼어들지 마라. 등등은 어쨌든 행동을 규제하는 거예요. 가족 신화는 아까 제가 하나는 정확히 신념이 맞는데 아까 인식이라고 했죠. 그 인식이 저는 이제 이쪽을 생각해서 인식을 했는데 요게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동과는 조금 다른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제가 그 교수님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가족 규칙을 정리했는데 그 가족 규칙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몇 개는 행동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또 그걸 갖고 왔는데 여러분 그 가족 추가, 제가 가족제 지금 저는 지금 모아짓기 했는데 가족 추가 부분에 제가 가족 신화, 가족 규칙을 모든 시중에 6권, 가장 유명한 6권의 책을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했어요. 불구한 게 아니라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많아요. 근데 느낌적인 느낌만 갖고 와야지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가족 신화가 3줄밖에 안 돼서 그 3줄만 빼고는 다 가족 규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읽어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자,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인사하기, 행동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기, 행동입니다.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안 된다, 행동입니다. 집안에선 조용히 구려야 된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건 행동입니다. 그쵸? 행동입니다. 여자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자, 이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얘랑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행동이라 본다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세요. 남자는 부엌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 행동입니다. 9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된다.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게.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행동입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엄마 앞에서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기. 말을 하지 않는 건 무조건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하자.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자라는 거니까 행동입니다. 어떤 실수도 해서는 안 된다. 실수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실수도 지금 완벽하게 처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신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헷갈리면 안 돼요. 가족 규칙이에요. 오직 공부를 잘해야만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거가 이제 좀 걸리기 시작하죠. 어쨌든 가족 규칙 이거는 다른 교수님들이 쓴 거에서 가져온 건데도 불구하고 가족 신화랑 규칙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가족 신화와 규칙에 대해서 만약에 골라내라 라는 문제는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 규칙은 행동을 규제한다. 얘는 신념과 믿음이다. 요 단어들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 해야 되는 두잉일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신화가 있다. 맞고요. 왜냐? 엄마도 얘 난 1등만 했어. 아빠는 야 들어서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의 어머니와 매는 애매한 경계선으로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애매한 경계선이 되려면 서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섞여야 돼. 그쵸?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향은 없어요. 엄마랑 지금 엄마 뭐예요? 밥 달라고 할 때만 이야기하니까 애매한 경계선이 아니라 경직된 경계선이 되겠죠. 리을 가족의식이 현미의 발달 과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식이 뭐예요? 주중에 한 번은 할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례, 의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말에는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 이것도 가족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2010년도 3번. 오, 많이 나왔네요. 자, 이거 내용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일단 답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끝내면 되겠네요. 이게 좀 큰 건이니까. 제가 지금 자꾸 1시간씩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너무 지겨울까 봐 좀 신경이 쓰이는데 한 문제라서 이거 그냥 1시간 넘어도 여러분이 끊어서 보세요. 이건 읽어야 되겠다. 중학교 1학년인 정호는 학교폭력 문제로 부모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고 지각이나 싸움도 많이 하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문제 행동이 계속돼서 교사의 지적을 자주 받게 되었는데 정호는 교사에게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호가 친구를 때려 크게 다치게 하여 피해자 부모가 피해 보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양자 간의 합의를 하도록 조정하면서 정호에게 교내 봉사활동 및 전문적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문상담 교사는 부모와 종호를 함께 만나 가족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초기 상담을 확인한 종호의 가족 가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호의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할아버지의 도박과 알코올 중독. 가지가지 하셨네요. 그쵸? 폭력. 진짜 많이 했네. 도박, 알코올 중독, 폭력 때문에 할머니는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랐으며 결혼 후에는 사업 자금 지원 문제로 할아버지와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아 최근 몇 년간은 아예 명절에도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명절에 잘 가지 않는 거 뭐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다시 요거를 떠올리면서 물론 이게 저기 어디냐 그 어디 명품 팔찌 판대 가면 티링이라고 있어요. 그쵸? 반지나 팔찌 모양으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민우치는 갈등, 보혜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정서적 단절이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 단절이란 말을 보혜니 쓰기 때문에 얘는 단절, 쟤는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빠가 명절에도 안 가는 건 뭡니까? 정서적 단절을 했다는 거겠죠.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그러나 할머니는 아버지를 계속 감싸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가족들과는 대체로 잘 지내는 편이고 누나는 보통 수준의 학업 성적을 보이고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괜찮네요.
종호의 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괜히 지웠네. 아까 불타오르네, 그쵸? 엄마, 아빠랑 불타오르네 하면 사랑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야, 그쵸? 사랑과 전쟁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불안과 긴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불안과 긴장이 와이프와 남편 사이에서 우악 올라오면 이제 뭐예요? 내 편을 찾으려고 해. 둘이서 내 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음주와 폭력 행동을 보이는 아버지에 대해 잦은 음주와 폭력 행동 누가 했어? 아까 할아버지가 도박, 알코올 중독, 폭력 3개 가지가지 하셨는데 아버지도 음주랑 폭력, 도박 빼고 2개를 이어받았네요. 바토탄치 했습니다. 대해 어머니는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게 되면 심한 욕설과 구타 욕설과 구타 여기 아까 폭력 진짜 도박 빼고 하네요. 그쵸? 다 따라하네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아빠를. 중학생이 된 후 종호는 아버지가 혼내면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이럴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아들을 대한다고 하면서 자 종호의 편을 들어요. 아까 말했죠?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불타오르네.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노가 불타오르네. 불안과 긴장이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림 보여줬지만 아빠도 내 편을 찾고 엄마도 내 편을 찾는데 여기서는 잡았다 내 편. 이제 어머니가 종호의 편을 들면서 종호야 엄마 편으로서 엄마 줄 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호의 편을 듭니다. 누나는 아버지도 문제고 종호도 문제라고 하면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니까 누나는 일단 삼각관계에서 피했네요. 그렇죠? 난 삼각관계 난 잡지 마. 나는 독립적인 사람임. 이렇게 하는 거죠. 종호가 어머니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과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 각각의 관점에서 종호 가족에 대한 상담 계획을 세우되 문제 분석, 상담 목표, 상담 기법을 각각 2가지씩 서술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떠나봅시다. 사티어와 보엔. 사티어의 나 보엔으로 먼저 할게요. 왜냐? 보엔이 그래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참고로 제가 보엔을 좋아해서 그래요. 보엔의 다세대 가족 상담 뒤엔 적지 않고 여기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상담입니다. 첫 번째, 상담 계획을 세우되 문제 분석, 상담 목표, 상담 기법 이랬죠. 자, 문제 분석. 이거 가운데 쓸까? 문제 분석. 그 다음에 뭐예요? 상담 목표. 그 다음에 상담 기법 2개. 하죠. 그러면 문제 분석은 자 보엔을 먼저 하면 보엔은 사실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보엔의 주요 개념 문제 풀이 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기출 때 열심히 다 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기본 개념 볼게요. 자 주요 개념 자아분화. 우리는 근데 아까 아픈 친구들이 오니까 자아분화는 이제 좀 건강한 사람들이 분화를 잘한 게 자아분화고 우리는 아픈 친구들이 오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된다? 자아미분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자아분화인데 우리는 자아미분화를 훨씬 많이 써야 돼요. 답지엔 오로지 자아미분화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 목표에만 자아분화를 올린다라고 적는 거죠. 좋은 거를 하나만 적어야 되니까 막판에 적어야 되니까. 자, 자아미분화, 삼각관계, 핵가족 정서체계, 가족투사 과정, 그 다음에 정서적 단절, 그 다음에 사회적 정서과정, 출생순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에는 나는 하나만 잡자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상담 목표, 문제 분석은 이게 뭐예요? 분화가 문제지. 그래서 보엔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자아 분화가 엄청 떨어진 사람이 그냥 소위 우리끼리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모임에 갔어요. 그쵸?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감정적으로 막 행동하고 열등감 되게 많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모두 막 자랑해대고 야, 나 이거 얼마짜린데? 막 이러면서 막 나 이거 어디 갔었는데? 이거 비싼 건데? 나 이거 가방 어디 건데? 하면서 누구가 잘 나가면 잘났다 잘났어. 막 내 거보다 더 싼데 네가 왜 자랑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있죠. 막 가끔씩.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뭐 가방이 더 비싼데 옆에 친구가 야 음료수 더 마실래? 너나 마셔. 막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미성숙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자미분화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미성숙한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바꾸자라는 우리만의 이제 이해하는 문장인데 보앤이 말하기를 미성숙한 사람이 아까 미성숙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남자를 만나요? 미성숙한 남자를 만나요. 뭐 어떤 남자냐면 야, 난 빚을 내서라도 막 뭐 빤쭈 그러니까 빤쭈가 이제 벤츠 그죠? 벤츠 끌어야지 이러면서 막 대출 받고 친구한테 돈 얻어와가지고 그래도 차는 벤츠지 이러면서 타고 다닙니다. 그죠? 막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하면 아까 그 미성숙한 여자 야, 내 가방이 더 비싼 거거든 이래서 했던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보고 어머 벤츠 끌어 해가지고 이제 또 만나죠. 그러면 남자가 막, 뭐 놀 때는 호텔에서 놀아야지 하면서 막 놉니다. 그쵸? 여름이 뭘 필요했어? 호캉스 하면서 제일 좋은 호텔 가 해가지고 뭐 또 카드 막 쓰고 해가지고 또 여자는 막, 나 원래 이런 거 SNS 올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여기 갔다 막 이러는 친구가 이제 커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런 둘이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해요? 유모차는 막 영국 왕실에서 썼던 유모차를 써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둘이 막 빚은 늘어나고 또 그러면 둘이 막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벌진 않으니까 이제 빚이 늘어나서 그럼 또 애는 어떻게 해요? 애한테 뭐 학교 갈 때 준비물 없이가 없어 하면서 막 돈이 없는데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니? 하면서 애들이 막 또 엄마 나 무슨 공부해서 학원 가고 싶은데 웃기지 마 돈도 없어 엄마 지금 피자 먹을 사먹을 돈도 없거든 하면서 해가지고 또 이제 그 아이도 이제 뭐 약간 좀 만신창이로 자라게 되죠. 그쵸? 그럼 그 나중에 그렇게 자란 친구가 딴 친구 만나가지고 또 이제 비슷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엄마가 곧 죽어도 곧 죽어도 뭐 있나요? 뭐 속담 중에 뭐 있지? 어제도 뭐 곧 죽어도 뭐 좋은 거 먹고 살라 그랬어 해가지고 이제 또 그 애도 이제 엄마 아빠를 배워가지고 곧 죽어도 좋은 거를 하고 다니면 또 이제 그런 곧 죽어도 좋은 거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여자애가 또 어머 나도 그런 거 엄청 좋아한대 가지고 막 이렇게 델델델델 타고 내려가서 3대 이유가 되면 완전 좀 우리가 제 표현으로는 그냥 우리가 심리학 안 하고 전문 상담교사 전 안 하니까 그쵸? 안 하니까 난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 난 그냥 강사니까. 제 표현으로는 상종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쵸? 3세대 이상 그렇게 자라게 되면 상종 못할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뭐였죠? 그 뭐지? 그 일제 일제 강점기에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일제 아, 친일. 먼저 친일파 후손을 막 지금 색출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친일파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일제강점기인데 한국인들 적이 많아요. 다 죽여버리세요. 저는 일본 편입니다. 했던 사람의 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아들, 딸한테 어떻게 가르쳐줬겠어? 야, 나라는 버려도 돼. 국민성이 뭐가 필요했어? 일본한테 붙어서 돈 받으면 되지. 라고 가르치죠? 그럼 그 아이들이, 국민성은 필요 없구나. 나라라는 건 필요 없고, 나만 배떼지 부르면 되는구나. 알았어. 엄마 아빠가 받은 일본한테 돈 받은 거 나 것도 이걸로 투자할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돈을 사고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벌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물으면 야 나라가 뭐가 필요했어. 나라는 돈으로 넘겨. 난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쵸? 그럼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면 그렇게 나라를 팔아서 일본에 그럼 납작이가 되는 게 좋아요? 하면 이제 이런 여자는 안 만나겠지. 근데 또 어떤 여자가 또 역시 나라를 팔아도 자기가 돈 많은 게 최고죠. 해가지고 만나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되면 3세대 이상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상담교사 아니니까 그냥 말할래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보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분석은 뭐냐면 자미분화 이상한 사람들, 미성숙한 사람들을 장단 몇 번은 분할을 올리자. 자분할을 해서 분리시키자는 건데 분리시키자는데 그 뭐가 분리냐면 아까 우리 자분할에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아까 개인 내적 개인 내 그다음에 대인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들자 자기의 사고와 감정이 분리가 잘 되는 사람 그죠? 사고와 감정의 분리가 잘 돼야죠.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이
분리가 잘 되는 자아분화가 되는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이 상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티어 갈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딴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꾸 1시간이 넘네요. 자, 근데 그냥 재미있게 수업 들읍시다. 그쵸? 우리 그 햄버거집 제가 뭐 특정 햄버거집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햄버거집에 가면 우리가 세트 메뉴를 시켜요. 그쵸? 이제 사티어는 세트 메뉴라고 사티어 발음도 세티어 세트 메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게 우리가 사티어라고 하지 사실은 세티어잖아요. 그쵸? 자, 세티어 세트 메뉴가 자, 뭐뭐뭐 있어요. 햄버거를 중심 주축으로 자, 그다음에 우콜라 좌 감자칩이 있죠. 그쵸? 그래서 감자튀김, 감튀. 그래서 우콜라 좌 감자튀김이 있는데 세티어도 똑같이 세 가지가 한 개의 세트 메뉴를 이룹니다. 세티어라고 세트 메뉴를 이뤄요. 그래서 문제 분석은 뭐냐면 자, 나는 첫 번째로 햄버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생각해. 인간이 지가 자아 존중감 하나는 올바로 서야지. 자, 이거를 여러분이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콜라랑 좌감튀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콜라에 해당하는 친구가 바로 우콜라 뭐 할까? 자, 똑같은 이응이응으로 갈게요. 자, 우콜라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되겠고요. 자, 좌 그다음에 좌랑 비슷하게 생긴 글자 가족규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분석은 뭐냐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자아 존중감. 자, 문제 분석은 문제는 낮은 자아 존중감. 자,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아니면은 불일치적인 의사소통. 왜냐하면 한때 실제로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엄청 화를 냈어. 야, 너 친구들 유럽 여행 가고 내 친구 한번 유럽 여행 지가 지 돈 벌어갖고 유럽을 한 바퀴 쫙 돌았고 나 그때 놀았단 말이에요. 그쵸? 나 그때 신나게 부어라 마시라면서 놀았더니 아빠한테 오지게 터졌어요. 그쵸? 그래서 아빠가 이 친구는 자기 용돈 벌어서 용돈이 아니라 알바해서 유럽 한 바퀴 돌면서 견문을 넓히고 있을 때 넌 술이나 처 마신다면서 엄청 혼났죠. 그쵸? 근데 그 혼내는 마음은 뭐예요? 제발 내 딸도 정신 차리고 좀 견문을 넓혀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 화를 내는 걸로 했었죠. 그쵸? 진짜 그때 오지게 터졌어요. 그쵸? 그래서 역기능적 브릿지 그때 놀았던 거 지금 다 못 놀고 있잖아요. 그쵸? 벌을 지금 받고 있어요. 못 노는 거. 못 놀아요, 요즘에. 역기능적 브릿지. 그다음에 가족규칙은 뭐가 있어요? 가족규칙도 역기능적인 가족규칙이 있겠죠. 역기능적 가족규칙을 상담 목표는 당연히 뻔하잖아요. 그쵸?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아 존중감 높이고 자존감으로 줄일게요. 높이고 자존감. 그다음에 일치적 의사소통. 기능적 의사소통. 뭐예요? 우리 아빠는 그때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를 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앉아봐. 아빠가 너가 걱정이 돼서 그래. 딴 친구들은 다 미래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데 너는 맨날 술만 먹고 있잖아. 앞으로 좀 다르게 한번 행동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써야지. 너 이 기집애!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진짜 쥐어 터질 뻔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규칙도 기능적 가족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세트 메뉴처럼 콜라란다. 햄버거, 우콜라, 좌감튀처럼 요 세 개가 항상 함께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에는 저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설명됐고 문제가 뭐였죠? 그렇죠. 합리적인 가격규칙이구나. 기억이 안 났었는데 합리적인 가족규칙, 기능적인 상가운데 합리적인 가족규칙 같은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카운팅은 여기만 돼요. 카운팅은 여기 같은 거죠. 여기만 카운팅이 되지 이 앞에 합리든지 이 기능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상담 목표를 역기능적 가족규칙 하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하나씩 갈게요. 자, 문제 분석했죠? 그 다음에 문제 분석 사례를 보면은 종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은 열망들이 감정체계와 지각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존감에 타격을 줬다. 그래서 종호의 아버지는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종호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아들을 진짜 싫어해서 때려 패겠어요? 그게 아니죠. 성적이 좋지 않으면 때려 패니까 뭐예요? 제발 너라도 공부해서 잘 살아라. 이 녀석아. 이런 말을 때려 패는 의사소통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 목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빠를 이제 과거로 돌린다면 이 아빠처럼 누구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공부해서 좋은데 잘 가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사는 거더라. 공부하자 아들아.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 자아 존중감을 발전시키면서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가족규칙. 가족규칙은 이제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때려 패는 거죠. 가족규칙. 가족규칙?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때려 패는 게 가족규칙이죠.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건 어머니가 하신 얘기고. 그냥 아버지가 아이를 수업 성적이 안 나오면 패는 게 가족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종호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하는 종호의 아버지는 비난형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참고 살고 있는 어머니는 회유형. 그 다음에 아버지도 문제고 종호도 문제라고 지나치게 상황만 중시하는 초이성적인 누나. 이제 보엔으로 치면 삼각관계에서 벗어난 건데 사티어로 치면 초이성형인 누나.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고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종호의 가족은 일치형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보엔도 요 2개까지 읽을게요. 보엔도 상담기법 지금 2개를 남겨놓고 보엔도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문제 분석.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한 데서 문제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종호의 가족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랐으며 아버지는 종호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되면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종호의 아버지는 최근 몇 년간 아예 명절 때도 자신의 부모를 찾지 않는 정서적 단절을 보이죠. 종호에게 심한 욕설과 구타를 하는 등의 가족 투사 과정은 뭡니까?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아까 할아버지가 도박하고 폭력하고 알코올 중독이었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도박, 알코올, 그 다음에 폭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호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폭력과 술을 마시고 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세대 이상 그 패턴이 이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버지를 감싸고 지원해주고 종호 어머니 역시 종호의 편을 들면서 다세대 전수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족 투사 과정, 다세대 전수 과정은 제가 문제 풀이 때 설명 한번 쭉 드릴게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한 번에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때 자세히 설명 갑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는 원가족에서 분리되지 못한 아까 저 분리라는 거 썼죠. 분리되지 못한 미분화된 자아집합체. 그냥 자아미분화 쓰면 돼요. 제가 이때는 미분화된 자아집합체라고 썼는데 자아미분화 써도 아무 상관없고 자아미분화 하셔도 됩니다. 자아미분화에서 가족원들을 분리시켜 자율적으로 기능하게 돕는다. 자, 이제 상담기법 2개 갑니다. 상담기법을 쓰고 막 과정을 쓰란 말 안 했죠? 그냥 상담기법 2가지라고 했죠? 상담기법 2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래도 기법만 떨렁 쓰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사티어 뭐뭐 있습니까? 사티어 일단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미누치는 인액트먼트라고 실현, 행동입니다. 그렇죠? 액터니까 행동이 되겠죠. 근데 아까 사티어는 그냥 뭐였어요? 아까 이렇게 하시면 기억나나? 아빠가 이러고 있었고, 그렇죠? 허리에 이거 손 짚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있었고, 엄마가 미안해 이런 자세를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이제 아들은 그때 등 뒤 돌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비언어적 표현인 신체 자세로 표현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가족 조각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사티어는 가족 조각 기법으로 엄청 유명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면 눈치챘겠지만 여기가 이제 행동과 대처 방식은 보여. 행동과 대처 방식은 보이고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쵸? 자기가 밑에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감지합니다. 뭘 감지해요? 피어오르는 열기를 감지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감정, 지각, 기대, 열망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빙상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엔이 막 쉘렌버거 가계도 카터가 이제 만든 가계도를 보엔이 쓰죠. 내 제자들이 쓴 만든 가계도를 쓰겠어. 그게 민우진이 더럽고 앵꺼버서 나도 가계도 안 써. 난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가족 지도 같은 말로 구조적 지도를 만듭니다. 그쵸? 그랬더니 사티어가 아유 씨 나도 뭐 내 거 만들어야지. 니네 거 써봤자 내가 특허 그거 돈 내주기밖에 물론 그땐 특허 없었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 거 도와준 거밖에 없겠어? 나도 내 거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원가족 도표가 되겠습니다. 원가족 도표가 되고 이제 원가족 도표에서 사티어는 이제 얘네들은 보엔이랑 요 미누치는 IP라고 해서 Identified Patient라고 해서 확인된 환자. 이 사람이 환자임. 가족에서 얘가 문제임. 환자임. 이제 이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이었으니까 페이션트란 말이죠. 그쵸? 환자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사티어는, 어떻게 그 내담자를 환자라고 해. 정신병자처럼. 그쵸?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해서, 자, 원가족 도표에서 내담자를 별이라고 해주고, 실제로 표시도 별로 해줘요. 그래서 원가족 도표 이렇게 있고, 또 뭐 있냐? 그 다음에 뭐 쭉쭉 써볼까요? 뭐 영양권의 수라벽기, 영양권의 그리고 가족 생활 연대기. 자, 그 다음에 가족 생활 연대기 또 있나요? 뭐 지금 뭐 있나요? 뭐 다 썼죠 이제? 거의 다 썼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행 갑니다. 보행 빨간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 자, 보행은 기법이 뭐 있어요? 아까 치료적 삼각관계 기법은 뭐였어요? 치료. 우리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서 심리학자니까 뭔가 싫어. 뭔가 꼬아. 그쵸? 꼬아. 난 치료라는 단어 쓰기 싫어. 내가 무슨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아주 심리 적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쵸? 내가 더 뭔가 뭐 위아래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의사로 오해받는 것도 좀 싫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치료란 단어 쓰기 싫어요. 치료적 삼각관계 말고 탈삼각관계. 그래서 아까 누가 한다? 친구, 할아버지가 4주에 뵙겠습니다 하는 게 탈삼각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친구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뭐 한다고? 남편이 새벽 4시에 들어와서 토할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과정 질문을 씁니다. 과정 질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엔의 제자들 쉘렌버거, 그 다음에 카터, 맥골드릭이 뭐예요? 보이님, 제가 스승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뭘 줘요? 가계도를 줍니다. 가계도 분석을 하면 할아버지가 술 마시고 패고 도박을 하더니 이제 가계도를 그리다 보면 아빠도 술 마시고 때려 패는 걸 하는 게 이제 가계도에 쭉쭉쭉쭉쭉 다 나오는 거죠. 그게 가계도가 되겠고 또 어떤 기법 있죠? 코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담자가 마치 가족의 코치와 같다라고 해서 코칭이 되겠고 그냥 또 한국어로 교육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코칭을 쓰세요. 교육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그 코치라고 해서 또 그걸 또 번역해가지고 교육으로 해놨더라고요. 코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두 가지 중에 뭐 쓸까요? 봅시다. 내가 뭐 썼나요? 자, 빙산 탐색 넣어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제 인수대로 빙산을 탐색하는 겁니다. 행동, 대처 방식 탐색, 그 다음에 감정 탐색, 지각 탐색, 기대 탐색, 열망 탐색, 그 다음 자기 탐색 쭉쭉쭉쭉 빙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빙산 탐색. 그 다음에 또
원가족 도표, 아까 제가 말했던 스타라고 했고, 표는, 원가족 도표는 제가 표를 다 그리기 힘드니까 184페이지에 184페이지에 표 있죠? 이것까지 다 그리면 여러분 너무 지겨워져서 안 되겠어요. 184페이지에 그림이. 여기 있네요. 제가 붙여놨네요. 그림을 붙여놨고. 그 다음에 가족생활 연대기. 요거는 문제 풀이 때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족생활 연대기는 문제 때 그림이 나오면 그게 가족생활 연대기예요. 그 다음에 영양권의 수레바퀴는, 자, 수레바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수레바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 풀이 때 다 나올 겁니다.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보혜는 설명 다 했죠? 신구 할아버지가 탈삼각 관계 해주는 걸 과정 질문을 해줄 거고, 그 다음 가게도 아까 그림 그리는 거 나왔고, 그 다음 코칭에 이제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조언 같은 걸 해주고, 과제를 주고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해서 어떻게 해봤다 그러면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코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질문에 이제 뭐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이성, 인지, 역시 탈사각각에서도 감정 방사 행동하지 말고 뭐라고 옆에 내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성과 인지를 써서 신구 할아버지랑 잘 대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 신구 할아버지는 요것만 적을게요. 신구 할아버지는 사주에 붙는 신구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요?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중재하시는 분이니까 중립적이어야 되고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위협했네야? 뭐라고 이 인간아? 하면서 감정 반사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누구랑?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고 있을 때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신구 할아버지가 해야 될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앞뒤에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뒤로 갈수록 학자들 똑같은 거 나오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010년도 마치고 좀 이따가 2011년도에서 볼게요. 좀 이따 봐요.